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은 앞으로 수채화 특집에서 기초 특집에서 뭘 다룰 건지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채화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12주 동안 여러분들께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앞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12주 동안 어떤 거를 다룰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물을 정복하는 자가 수채화를 정복한다. 사실 수채화는 물을 잘 다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색깔을 잘 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해이십니다. 네, 물을 잘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채화를 하실 때 하는 흔한 고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수채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이 처음에 그릴 때는 맑았는데 이제 칠하면 칠할수록 그림이 탁해진다, 이런 게 되게 큰 고민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맑아요, 원래. 처음에 맑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릴수록 탁해지는 게 처음에 아주 흐리게 그리셔서 그러실 거예요. 네, 처음에 너무 흐리게 그리면 자꾸만 덧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가 원하는 색까지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막 흐리게 해서 맑게 이렇게 딱 들어가다가 아, 기분 좋아 이러다가 점점 그릴수록 이제 색깔을 맞추다 보니까 탁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많이 하시는 고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는 흔한 고민이 종이에 구멍이 뚫린다. 네. 이렇게 막 칠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종이에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죠. 네. 종이가 일어나고. 근데 이거는 종이에 구멍이 뚫리는 이유는 사실 수채화 전용지에다 그리시면 좀 해결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냥 도화지에다 그리시거나 하면은 이제 종이가 벗겨지면서 때가 나오게 돼요. 종이때라고 하죠. 그런 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종이를 수채화 전용지에다 쓰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수채화 하실 때 또 흔하게 하는 고민들이 세 번째가 붓자국이 많이 남아요.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붓자국 많이 남는 거는 사실은 물 조절 때문에 붓자국이 많이 남으실 텐데 이게 차차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붓자국 많이 남는 이유는 물이 말라갈 때 붓질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붓자국이 많이 남게 됩니다. 붓자국 많이 남는 거를 되게 지저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최대한 물을 많이 하셔서 붓자국을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덧칠로 물을 많이 하시기보단 처음부터 물을 많이 하셔서 붓질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붓질을 최대한 줄이시려면 일단은 계획성 있게 그리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가 또 큰 고민이시죠. 네. 이게 붓자국 많이 남는 거랑 같은 고민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낼 수 없는 거는 붓자국을 많이 남기는 부분과 또 일맥상통한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스케치할 때는 괜찮았는데 채색을 하면 망치게 된다. 네. 스케치할 때 되게 예쁘게 하셨는데 채색하면은 네, 탁하게 되시죠. 네. 탁하게 되시거나 이제 좀 그 느낌이 좀 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거는 아무래도 채색 방법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흔한 고민들, 여러분의 흔한 고민들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거죠? 다른 또 이 수채하실 때 흔한 또 이 지금 제가 5가지 드린 거 말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또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사하다가 덕지덕지 불투명 수채화처럼 돼요. 그쵸? 예. 묘사하다가 덕지덕지 불투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붓질을 많이 해서 이제 불투명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채색할 때 스케치가 비쳐 보이는 게 거슬려서 점점 그쵸. 채색을 여러분 채색 스케치가 비쳐 보여서 채색을 자꾸 칠하다 보면은 스케치가 자꾸 비쳐서 채색을 하다 보면 점점 탁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는데 처음에 스케치를 하실 때 옅게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하게 스케치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떡지우개라고 있습니다. 떡지우개로 그 스케치를 좀 꾹꾹 눌러주시면 스케치가 연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고, 수채화 모사는 괜찮은데 사진 보고 저만의 느낌으로 수채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수채화는 그 모사 같은 경우에는 붓질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해석하실 필요가 없는데 사진을 보고 하거나 직접 풍경을 보고 하시면은 본인 스타일로 또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채화에 대한 단편적인 오해들을 제가 또 나열을 해봤습니다. 수채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오해는 첫 번째로는 색은 맑은 색만 칠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야 수채화가 맑아진다. 예, 이렇게 맑은 색들만 칠해야지 수채화가 맑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채도가 높은 색이 있으면 채도가 낮은 색도 같이 있어야 맑은 수채화가 돼요. 그래서 밝은 색들만 자꾸 이제 써서 조금 오히려 되게 좀 산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는 절대 덧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덧칠을 해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걸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원터치로 이렇게 어느 정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마른 다음에 덧칠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완성도가 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덧칠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오해입니다. 되게 많이 하시는 오해인데, 세 번째는 물이 많으면 색이 흐려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진한색을 쓸 때도 물을 많이 타면 사실 색이 흐려져요. 그런데 물감도 많이 타시면 색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흐리게 그리세요. 근데 물도 많이 하고 물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의 톤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죠. 안료의 양보다 물이 많은 게 당연한 거지만 진한 색을 칠할 때는 안료의 양과 물의 양이 같이 많아야 돼요. 물의 양은 만약에 고정돼 있다면은 안료의 양이 물감의 양이 더 많아지냐 적어지냐에 따라서 진하기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덧칠을 하면 탁해진다. 여러분, 덧칠하면 탁해진다고 생각하시죠? 덧칠을 너무 많이 하면 탁해지지만 어느 정도의 덧칠은 필요해요. 예, 그 양감을 내주기 위한 어느 정도의 덧칠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덧칠을 꼭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기 전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세요. 덧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명암 표현을 그라데이션으로만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붓자국이 아예 안 남고 여러분들이 그 물하고 이렇게 섞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명암 단계만 사실 나오면 여러분들 충분히 그 명암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다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시려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시죠. 물이 마르기 전에 다른 색으로 또 색깔을 표현해야 되고 막 이런 바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실기랑 제가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수채화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진한 색을 칠할 때는 물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기가 없으면 일단 수채화는 탁해집니다. 여러분, 물기가 있어야 돼요. 물이 없는 흐린 색감을 칠해서 위에다가 또 물이 없는 색을 칠하고 또 물이 없는 색을 칠하고 계속해서 물이 없는 붓으로 붓터치를 많이 하게 되면 그림이 되게 탁해지고 종이가 일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종이에 구멍이 뚫리죠. 그렇습니다. 붓 안에 물이 많지 않으면 여러분들 탁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한 색을 칠하실 때도
물기는 많아야 합니다. 네, 물기 많아야 되고, 물기는 진한색을 칠할 때 너무 마른 붓으로 사용을 하시면 물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수채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 움직이면서 색의 농도를 한 면에 칠한 색의 농도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점 되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오해들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이 물을 제압하는 자, 물을 정복하는 자, 수채화를 정복한다 라는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물의 성질을 알아야겠죠. 물을 제압하려면 일단 물의 성질을 아셔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물감을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감을 바른다. 근데 사실은 이제 물을 갖고 노는 게 수채화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채화에 대해서 좀 그 물감 좋은 거 쓰면 더 잘 그려지고 그러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더 잘 나오겠죠. 근데 안 좋은 거 쓰셔도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다이소 물감으로 그 그림을 그려서 업로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 물의 흐름, 물의 성질을 잘 아시면 여러분들 어떤 물감으로도 재밌게 잘 그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의 성질과 제가 기본적인 이제 붓질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은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굉장히 기본적이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예.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젤에다가 놓고 수채화를 하실 때 이 흐르는 성질을 좀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흐르죠.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의 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시면 수채화를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물의 이동이 완전 멈추기 전까지는 물감이 어디로 어떻게 섞일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붓자국이 남거나 아니면 색깔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물이 움직일 때까지 천천히 다 기다려 주시면 생각보다 예쁜 색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물의 성질. 물의 성질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종이에 스미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예, 이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을 텐데, 이게 물이 이렇게 웅덩이져서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뿌리거나 할 때. 스케치북에 뭐 다른 게 물감이 묻어 있다 라고 한 상태에서 물을 딱 뿌리게 되면 그 물감이 딱 껴요. 예, 그런 성질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떨어지면서 종이에 스미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흡수하는 것, 흡수율을 좀 여러분들이 높이기 위해서는 면으로 된 종이를 많이 써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도화지에다가 그리실 때는 흡수율이 좀 낮죠. 흡수율이 낮은 종이를 쓰실 때는 또 그 낮은 종이대로 또 하는 방법이 또 있고, 흡수율이 높은 종이는 그 또 종이대로 또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물은 떨어지면 종이에 스미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게 또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젖은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 화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물을 발랐어요. 스케치북에 물을 바르고 이렇게 젖은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해요. 예. 만약에 눕혀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는 물이 이동을 하지는 않는데, 완전히 그 도화지가 다 젖어 있다고 할 때 물이 어느 쪽은 고여 있고 어느 쪽은 안 고여 있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덜 고인 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예,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감 쓰실 때 나중에 물이 많은 쪽에다가 물감을 딱 떨어뜨리고 이제 적은 쪽에 이렇게 흘러가게끔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붓질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붓 안에 물이 적으면 붓질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쓰시는 게 좋겠죠. 예. 그렇다고 물을 너무 또 흥건히 하시면은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져요. 네.
다섯 번째는 붓질을 할 때 여러분들 물을 바르는 느낌을 하셔도 되고 물을 옮기는 느낌으로 그리셔도 되는데 그 두 가지의 감각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얇게 칠할 때는 물을 그 종이에 얇게 칠하실 때는 물을 바른다는 느낌으로 칠하시는데 물이 많을 때는 물을 옮긴다는 느낌으로 칠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 그릴 때 물 웅덩이에서 붓을 대고 물 웅덩이에다 붓을 대고 붓질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옮긴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게 맑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물 마름에 대한 상태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물 마름이 뭐냐면 여러분들 탁해진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벗겨진다. 아까 어떤 분이 글레이징 할 때 벗겨진다고 얘기하셨죠. 물에 대한 타이밍, 물이 마르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물이 마르는 타이밍을 아셔야 수채화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의 성질, 물이 마르는 상태 이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뭐냐? 세 가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완전히 젖은 상태. 첫 번째가 완전히 젖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라가는 상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완전히 마른 상태. 근데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손을 대잖아요. 만약에 색칠을 했어요. 색칠을 했는데 손을 이렇게 딱 대면 물이 묻어요. 손에 물이 묻고 그 다음에 물감을 여기다 추가했을 때 이게 붓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물이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그러니까 젖은 상태에서 그 번지게 하는 기법을 되게 잘 쓸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 그 한 타이밍 있고, 두 번째는 말라가는 상태죠. 말라가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대면 안료가 손에 묻기도 하지만 그 화면이 닦여요. 이게 말라가는 상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손을 대시면은 망쳐요. 많이 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룩진다고 하는 상태, 그 다음에 덧칠을 했을 때 탁해진다고 하는 상태, 그 모든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두 가지,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던지 아니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라가는 상태일 때는 채색을 추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마른 상태는 손에 물이 묻지 않고 만약에 여기다 물감을 칠하면 중첩되는 느낌이 나는 상태죠. 겹쳐 칠하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입니다. 이 물의 성질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채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나요? 왜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성질에 대한 본질적인 거를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오히려 되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서 사실은 물감은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붓도 그래요.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성질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물에 대해서만 아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2주 동안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